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지금 영상은 지금 장중에 내가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 그대로, 그쵸? 예,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는 것, 영상을 떠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먼저 얘기해 줬던 게 분차트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 여러분, 그죠? 지난달 온라인 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한 게 결국은 지금 장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이게 실전에 활용이 되는지, 그죠? 예.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줘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실시간 지금 10월 29일 2019년 10월 23일 오후 2시 29분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중심이론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결국은 추세와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이게 내가 보는 400여 개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세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시세판 보면은 건설, 증권, 전기전자, 조선, 철강, 2차전지, 화이브지, 그죠? IT, 반도체, 은행, 보험, 기타, 자동차, 조선기자재, 화학, 지주사, 내수 등 여러분 전반적으로 10%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유독 빨간 데가 있어요. 여러분, 유독 빨간 데가 어디냐면은 바이오, 헬스. 오늘 화장품주에 이 주식은 뭐냐?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요거 하나 또 딱 보잖아요, 여러분. 예. 예, 이거 지금 빠지는 거네, 그지? 예. 이 주식, 이런 주식 지금 설명하면은 영상 저기 하니까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간에 이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 보면 이게 지금 시세판을 보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유독 눈에 띄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죠. 여러분, 셀트리온, 삼형제, 헬릭스, 그 다음에 신라젠이 화살표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살표가 꽂히니까 제약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시간이 2시 30분이니까 2시 30분 이후에 선별적으로는 여기보다 더 세게 치고 가는 애들이 아마 많이 생길 거야. 근데 그게 분차트. 그러니까 장중에 분차트 상에서 올라갈 폭, 올라갈 여력이 큰 주식들이 결국은 후장으로 가면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고, 고점을 주고 내려오는 주식, 대표적으로 젠백스 같은 주식. 젠백스 같은 주식은 이미 오늘 이게 시세가 신고가 시세가 터졌죠, 여러분. 신고가 시세가 터진 다음에 밀린 거기 때문에 얘가 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마이너스로는 그지? 마이너스로는 안 떨어져도 얘가 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분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 쪽, 그죠? 예, 그런 쪽이 더 많이 치고 갈 확률이 높다. 여러분, 요 얘기 먼저 해주는 거고, 이게 분차트 매매 기법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게 ABL 바이오. 오늘 7% 올랐죠? 이 분차트는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내려갔고, 요렇게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30분 상의 얼추 저항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얘가 거래가 급증을 하면 얘가 더 치고 가겠지만 이미 오늘 거래가 터져 있단 말이야. 30분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이거는 지금도 대표님은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한번 좋게 얘기하면 끝까지 좋게 얘기하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건 계속, 그죠? 흐름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 여러분, 올릭스라는 주식도 얘기 많이 듣죠? 이종복이 영상 보다 보면 얘는 30분 차트가 다르죠, 여러분. ABL 바이오하고 30분 차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올릭스가
ABL 바이오보다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전한 거고, 그죠?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더 강한 주식이고, 여기 여러분들 내 말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 강한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ABL 바이오가 눌리면 저걸 저점 매수해야지 되는 게 잘하는 거고, 단기 성향의 사람들은 상승의 폭이 올릭스가 크기 때문에 5%에서 8% 뛰기 정도를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올릭스를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보자들 참 새로운 얘기 듣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헷갈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ABL 바이오가 강한 주식이라고 하고 좋다라고 얘기하고, 단기적으로는 올릭스가 더 좋다라고 하고, 중기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ABL 바이오를 눌림목대 매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걸 알아들을 리가 있나? 여러분, 그죠? 근데 한번 그 말을 가만히 살펴봐봐. 여러분, 분명히 현재의 추세를 설명해 줬고, 단기적으로 ABL은 30분의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0분의 목표치가 차서 눌릴 수 있는 주식을 지금 사면 말 그대로 눌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ABL은 눌림을 기다리면서, 올릭스는 추세적으로는 ABL보다는 약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폭이 크니까 단기적으로 올릭스를 들어가서 38,000원에서 4만원대 정도 가면 팔아먹고, ABL이 다시 21,000원대로 눌리면 클립 바꿔놓고, 그럼 어제 영상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테스 팔고 아모텍 사고 그 얘기 한 거 있죠, 여러분? 그 같은 거요. 그리고 올릭스하고 지금 똑같은 분 차트가 빠맵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신규 주식 3인방, 그러면 ABL 바이오, 올릭스, 빠맵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 이것도 30분 차트를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ABL보다는 약하지만 올릭스보다는 강하죠, 여러분, 그죠? 다 다르잖아, 봐봐, 그지? 일봉의 흐름은 61선을 깔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30분의 흐름은 또 다르고, 전체적인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 패턴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ABL 바이오야, 그지? 들쭉 날쭉. 파맵시는 이쪽에서 먼저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 놓고 거래를 줄인 다음에 하루 세워놓고 이틀 연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올릭스는 거래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각기잖아, 종목들이, 그지? 그래서 올릭스, ABL, 파맵신 세 종목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주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ABL이고, 가장 탄력이 안 생기는 게 올릭스고, 중간 다리가 파맵신인데, 파맵신이 내일 이후에 거래가 늘어나 버리면 얘가 121선은 제일 먼저 돌파할 후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세 개가 다 좋은데 지금 현재가에서 주식을 살 때는 올릭스하고 파맵신을 사는 게 좋고, 여러분,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월 23일 오후 지금 2시 37분이에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이제 쟤네들이 이렇게 펄떡거렸다. 그때 ABL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이게 펄떡거렸다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정받으면 다 어디로 간다?
다 ABL.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말 맞나 틀리나 한번 나중에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신라젠 이거 신라젠도 보면 내가 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본 사람들 신라젠은 또 다르잖아. 봐봐. 그지? 신라젠은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이런 거래량. 오. 량들이 결국은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매집.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신라젠하고 ABL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ABL은 거래를 실으면서 뚫고 올라갔다가 거래가 마르면서 눌렸잖아. 그지? 근데 신라젠은 60일선을 뚫음과 동시에 여러분 60일선을 뚫음과 동시에 거래가 급증하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분 차트를 보면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라젠의 분 차트하고 ABL 바이오 30분 차트 요렇게만 놓고 보면 분 차트가 30분 차트가 비슷하잖아. 봐봐. 그지? 이 두 종목이. 여러분. 이게 분 차트와 추세예요. 여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내일이 시장의 단기 변곡점, 내일 경제지표와 함께 변곡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죠? 그때 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지금 분 차트를 갖고 여러분죠? 지금 분 차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요 시간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 그죠? 요거를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한테 분 차트 설명을 하면서 향후 이거를 한번 해줘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 선물을 보면 어제 새벽에 1시까지는 지지권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죠? 기똥차게 7920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올라갈 때 이 21선이 뭐의 역할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21선이 이 하락 추세를 벗겨 놓고 저항의 역할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크니까 그대로 수직급락.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수직급락을 한 다음에 전저점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리바운드가 나와도 1, 2, 3으로 빠지고 리바운드가 나올 때 뚫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무슨 파가 남았어요, 여러분? 한 파가 더 남았죠? 5. 그리고 또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또 못 넘어가니까 7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빠졌어? 7800. 이게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지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지지까지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기잖아. 그죠? 그리고 20일 60일 누이고 이걸 뚫으면서 가니까 이마만큼의 반등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게 여기가 저항.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지금 오늘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지금은 단기 저항에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단기 저항에 온 거고 다시 되밀릴 때 이게 한 두 달 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다 보면 되밀릴 때 이제 요 자리 그죠? 요걸 안 깨고 되밀린 다음에 다시 돌면 이제 나스닥은 여기가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7870짜리가 거쳐가는 저항, 그 다음에 이탈된 저점이 7900, 그 다음에 이탈된 저점이 7920. 그죠? 즉 나스닥 시장은 이 시간 이후에는 위로 올라갈 때는 7870 구간에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죠? 뚫고 올라갈 때 목표치가 7900에서 7920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 전저점 있죠, 여러분. 이 전저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 7830 살짝 깰 수도 있겠다. 그지? 살짝 깰 수도 있어. 이 시간에 이후에는 그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여길 돌파할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깨져버리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일봉상 지지 라인인 여기 있죠, 여기 7770 라인, 네크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스닥은 이제 네크라인으로 오고 있는 거야. 네크라인 지점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나스닥 보면 그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다가 이쪽 정도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분 차트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 요점을 참고하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기 대표님 회원들도 지금 얘기 잘 참고됐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시장은.